자, 우선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이라고 해서 여기 부분을 나가볼 예정이고요.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12장은 별로 안 중요해도 11장까지는 중요하게 보고 가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운영체제란 무엇인지부터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그 정의되어 있는 그 문구 정도, 이게 운영체제구나 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보게 되면은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로 동작을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라든지 유닉스라든지 리눅스라든지 맥OS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하는 일들은 뭐다? 프로세스라든지 기억장치라든지 이제 주변 장치 파일들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라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 요 부분 중요하죠. 운영체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4가지. 자, 운영체제의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처리 능력 향상. 그래서 일정 시간 내에 그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을 보겠다. 그래서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 거고요. 빈칸을 뚫게 되면은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라고 해서 표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괄호 내고 여기에 설명 이렇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리 능력 향상. 얘 뭐다?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걸린 시간. 이게 반환 시간인 거고요. 자, 그리고 사용 가능도라고 하는 친구는 약간 우리 보안의 3요소 했을 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가용성하고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를 이제 사용 가능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하는 기능은 뭐뭐가 있다? 프로세서 관리, 기억장치 관리, 입출력 장치 관리, 파일 정보 관리하는 것들이 있고, 자, 얘네들 운영체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원의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좀 유명한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인 거죠. 자, 얘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한 운영체제이고요. 얘의 주요적인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아이콘을 클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키보드나 명령어를 입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CMD 창에 막 쳐가지고 결과도 텍스트로 받고 이러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운영체제가 각 작업의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걔네들을 강제 종료시키고 모든 자원을 반환하는 방식. 자, 그리고 요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친구, 얘 자동 감지 기능이죠.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 본체한테 뭐 프린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운드 카드 뭐 이런 것들 이제 설치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자동적으로 다 그 시스템 환경을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다 잡아주잖아요. 자, 그 기능이 있고, 여기선 이 특징들은 아마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O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오브젝트 뭐예요? 개체, 그리고 링킹, 연결, 그리고 인베딧, 그리고 삽입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삽입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고요. 우리 예를 들면 약간 하이퍼링크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5자의 긴 파일명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파일명을 지정을 할 때, 그리고 싱글 유저 시스템, 컴퓨터 한 대를 한 사람이 독점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요 유닉스라고 하는 친구 키워드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시언어처럼 벨 연구소 요것들 나오고요. MIT 그리고 여기 제너럴 일렉트로닉 여기서 공동 개발한 운영체제이고요. 얘는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대화식 운영체제로서 소스가 공개가 된 오픈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대부분 C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식성이 높고 그리고 호환성이 높다라는 거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요 유닉스에 대한 키워드 요것들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중 사용자 가능하고 다중 작업도 가능하며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갖는구나 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유닉스 시스템은 총 3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커널이라고 하는 친구. 자, 얘의 특징은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보호를 하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을 하며 우리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요런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쉘이라고 하는 친구는 뭔데? 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한 줄로 따지면은 명령어 해석기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인식을 해서 프로그램을 호출을 하고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하고 이제 이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명령어 해석기라고 하는 친구가 커널, 쉘,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용자가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도스에서의 이제 외부 명령어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디버거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리눅스라고 하는 친구는 뭔데? 우리 유닉스까지 지금 본 거고요. 리눅스에 대해서 보면은 얘는 리눅스 토발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닉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한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얘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얘도 소스 코드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호환되며 대부분의 특징이 다 얘와 동일하다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긴 약간 깨졌는데 우리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친구는요. 얘는 구글사에서 이제 개발한 리눅스 커널 기반의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이고요. 자, 우리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이용을 해서 만든다? 자바와 코틀린을 이용을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한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휴대용 장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iOS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애플사에서 개발을 한 유닉스 기반의 모바일 운영체제이고요.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제 뭐 아이패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맥OS라고 하는 친구는 얘도 역시 애플사에서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운영체제이며 맥북이라든지 이런 애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역시 얘도 이제 뭐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기억장치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기억장치 관리 전략이라고 본다면은 얘는 보조기억장치나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적재시키는 시기와 적재 위치 등을 지정을 해가지고 한정된 주기억장치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략에는 총 3가지 종류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첫 번째 반입 전략, 두 번째 배치 전략, 세 번째 교체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반입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제가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 배치는 어디에. 자, 그래서 이 반입 전략은 보조기억장치에 보관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언제 주기억장치로 적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전략이고요. 이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요구 반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상 반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구 반입, 자, 반입 전략의 요구 반입에 해당하는 친구는요, 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의 참조를 요구할 때 적재하는 방법을 이제 요구 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상 반입이라고 하는 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의해 참조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미리 예상하여 적재하는 방법을 이제 예상 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입 절차란 언제 적재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친구구나. 그래서 키워드는 언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배치 전략입니다. 자, 배치 전략은 뭔데? 라고 하면은 새로 반입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 어디에 위치를 시킬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결정하는 전략으로서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최악 적합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얘네들은 필기에도 자주 나왔었죠. 최초 적합, 그리고 최적 적합, 그리고 마지막 최악 적합. 자, 최초 적합은 뭐예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빈 영역 중에서 첫 번째 분할 영역에 배치시키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최적적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빈 영역 중에서 어디에 이제 해당이 된다? 단편화를 가장 작게 남기는 분할 영역에 배치시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죠. 이때 단편화라는 건 뭐예요? 빈 기억 공간인데 분할된 할당 받았을 때 그 남은 그 공간을 이제 우리가 단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최악적합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빈 영역 중에서 단편화를 가장 많이 남기는 분할 영역에 배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비어있음, 그리고 비어있음, 사용 중, 비어있음, 비어있음.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10K짜리를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first pit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 이제 들어가게 될까요? 3번? 2번 영역에 들어가야겠죠. 자, 왜냐면은 10K를 할당하려고 하는데 우리 first pit이라고 얘기하면은 최초 적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상태 비어있는 친구들한테만 내가 할당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친구를 자, 근데 최초에 있는 친구 5K는 안 되죠. 10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들어오는 친구 14K네요. 그럼 10보다 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first pit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영역 번호 2번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 best fit, 우리 최적적합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그쵸. 4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빈 공간 중에서 10K를 할당하고 남은 게 가장 작은 친구가 4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최악적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쵸. 5번이 되겠죠. 자, 10을 하고서 단편화는 6으로서 가장 많이 남기는 영역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3가지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교체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주기억 장치의 모든 영역이 이미 사용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배치하려고 할 때 어떤 영역을 교체하려고 하는지 결정하는 전략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선입선출. FI, FO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말고도 막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친구들, 가장 빈도수가 낮은 친구들을 교체를 하겠다 이런 것들. 자, 이 친구들이 이제 교체 전략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